좋아요 많이 찍힌 것 중에 이런 글 하나쯤은 보셨을 거예요. 남자가 정말 여자를 많이 사랑하면은 시간을 낸다고요. 20대는 사실 남는 게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조금 그 말을 적나라하게 사실 팩트 체크를 하려면은 돈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돈을 쓰는 게 전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말을 하면 뭐 남초 카페 같은 데서 저격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고민을 했는데, 같은 남자가 남자를 봤을 때 별로인 남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적정 수준의 수위를 지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해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랑 여자가 여자를 아는 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남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남자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렇게 꾸며진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준다든지, 조금은 말을 예쁘게 한다든지, 자상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굉장히 좋은 면모를 많이 겹쳐보면은 좋은 남자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같은 남자로서 봤을 때 그게 안 보이겠냐고. 아, 그냥 얘는 척하는 거네. 아무래도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 여러분들이 별로인 남자다 또는 좋은 남자다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이자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이예요, 나이. 여러분들이 20대 초중반에 좋은 남자라고 느낄 수 있는 남자랑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돼서 좋은 남자다, 별로인 남자다를 느낄 수 있는 그 기준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교적 나이가 어린 남자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기준은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이때 초중반에는 사실 남녀를 막론하고 가진 게 많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대학교 입학증이나 아니면 졸업증 정도 하나 가지고 있겠죠. 뭐 남자들은 전역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데이트 속에서 추억을 다짐하고 감동을 받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물질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조금은 뭐 기념일날 조금은 돈을 쓸 수 있는 선물이 됐든, 아니면 그런 모든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다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연애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20대 초중반에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나이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곧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 남자는 참 되게 좋은 남자다, 별로인 남자다,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준밖에 되진 않아요. 일례로 만약 남자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엔 여러분을 꼬시고 싶어서 되게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꼬신 다음에는 연애 초반과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든지, 온갖 핑계를 다 들이대면서 여러분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야 될 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태도라는 거는 사람의 된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냐 없냐라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대는 비교적 가장 많은 게 시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SNS 같은 걸 보다 보면 막 좋아요 많이 찍힌 것 중에 이런 글 하나쯤은 보셨을 거예요. 남자가 정말 여자를 많이 사랑하면은 시간을 낸다고요. 20대는 사실 남는 게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조금 그 말을 적나라하게 사실 팩트 체크를 하려면은 돈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돈을 쓰는 게 전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초중반에는 비교적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쓴다고? 근데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시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쓰는 걸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게 진짜일 수는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태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게 얼마나 가는가. 꾸준함이라는 거를 좀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예로 제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와이프도 살면서 얼마나 또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고 주변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제 와이프 주변 사람들도 한 입 모아 얘기를 하길, 제 와이프는 되게 눈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와이프가 항상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본인의 이상형이나 본인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시종일관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 꾸준함이라는 걸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나는 항상 꾸준한 남자가 좋다, 또는 나는 꾸준하게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하지 않는 거, 나는 그게 되게 정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뭐 저는 이제 같은 남자로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한 기준이 되는 거지.
적어도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든 간에 일단 꾸준한 남자를 만난다면 일단 반 이상은 가겠구나. 그건 제 와이프의 인생에서 배운 어떤 지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게 20대 초중반에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태도라는 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냥 시간만 쓴다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본인의 고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묵살하진 않는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여러분을 틀렸다라고 반박하고 부정하지 않는지 그 모든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20대 초중반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 자체가 진짜 소위 말해서 지랄 맞은 성격이 아닌 이상은 남자친구의 태도를 봤을 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이 좋은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예요. 제가 이건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지 장담하는데 주변 사람에게 못하면서 그냥 나는 내 사람에게만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꼴 없어요. 기본 이상은 하는 사람이 내 사람에게 더 잘하는 거지 남들에게 기본도 못하면서 내 사람에게 잘한다.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지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객관적으로는 못하는 남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기본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남들에게 대하는 태도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갖추는 어떤 예의든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된 이후에 내 사람에게 더 잘하고 말고인 거지 그 태도가 되지 않는데 내 사람에게 더 잘한다 이거는 지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간다.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조건을 따진다, 조건을 본다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20살이 된 시작부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이 되면은 10년에서 15년의 인생을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살 만한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조건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뭐 1억을 모았다 아니면은 뭐 연봉이 얼마다 집을 샀냐 못 샀냐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조건적인 경험을 갖추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흔히 우리가 보석을 발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에는 그냥 남자가 딱 이제 스타트를 할 시점이에요. 가공이 되어져서 이게 보석이 될 원석인지 아니면은 그게 그냥 돌덩어리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조건에 관련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썸을 탈 때든 아니면 연애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땡땡씨는 뭐 20대에는 뭐 힘든 시절 없었어요? 뭐 20대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대학 나오고 나서는 바로 뭘 했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창업을 하면은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이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본인의 그 인생의 과거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될 대답은 저는 한 게 없는데요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남자입니다. 최악의 남자. 그냥 30대 초중반에 뭐 김유신 너는 뭔가를 많이 잃었으니까 그런 조건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뭔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저도 아직 잃어갈 것들을 준비해 가는 거지 잃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남자들을 보든 간에 제 주변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실제로 성공한 분들이든 그분들이 약간 초석이 되는 게 삶에 대한 그 진중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이 조건의 경험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이 모이면 그게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자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할 남자야 아니면 나한테 못할 남자야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남자야 아니면 되게 별로인 남자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결정이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에게 따라서 그 여자는 여왕이 될 수도 있고 시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줄곧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를 어떤 태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인생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좋은 남자야 이 사람은 진짜 되게 별로인 남자를 느낄 수 있는 게 그 한순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자를 볼 때
남자로서의 어떤 특징을 볼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삶에 대한 진중함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노력을 끊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그 노력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럼 그것들은 사랑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삶을 건성건성 사는데 자기 여자에게 되게 대단하게 하고 자기 여자에게 되게 잘한다, 그런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서 제가 20대 초반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과 되게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못하는데 내 여자에게 더 잘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 되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거고 사회성이라는 것들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기본만 하는 남자에게 여러분이 좋은 남자라고 느끼긴 사실 어려워요. 우리의 눈이 깐깐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이 남자는 되게 좋은 남자라는 걸 느끼려면은 결국 남자가 삶을 얼마나 진취적이고 진중히 살아가는지 그 태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 태도를 우리가 눈으로 꺼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확실히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뤄놓은 이 조건이라는 거죠. 이 조건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를 객관적으로 이뤘다 못 이뤘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서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부러져 봤으며 또 얼마나 많은 업적과 역사와 그 많은 것들을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조건으로 이루어 놓고 만들어 놨느냐,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SNS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구글에 입사 단골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 그래요.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고 많은 기업에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이 인재가 반 이상은 할 인재인지 아닌지 그 질문으로 가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도 똑같아요. 남자 이전에 사람을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남자라고 느끼려면, 거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좀 더 존경할 만한 남자,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면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좀 대단해야겠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해본 것도 없고 그냥 백수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냥 이 알바 저 알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어떤 미래나 책임감,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 남자분에게는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름 자기도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 근데 치열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지 치열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우린 모두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지만 누가 더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냥 그저 열심히 살았는지, 그거는 3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딱 초석이 저는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유니세프처럼 나보다 못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되게 뭔가 키워주고 그 남자에게 헌신하고 그 남자를 뭐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가뜩이나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뭐 조건이라는 거 이뤄놓으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반대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다고 해서 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건만 어느 정도 갖춘 사람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게 이혼율이 우리나라 50%가 넘어가는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에 부합해.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수 있어. 이 사람도 날 마음에 들어 하네? 프로포즈 받았네? 그럼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반의 확률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이혼할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 조건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게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그 이후에도 나를 사랑할 만한 그 확신을 어디에서 나는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조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단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조건만 따지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여유를 가지고 봤을 때 그냥 조건 좋은 남자, 뭔가 갖춰져 있는 남자만 볼 게 아니라 조금은 조건이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삶에 대한 열정과 나에 대한 소중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배팅을 하는 게 저는 확률상 더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현명한 거예요. 사실 여자분들이 남자를 볼 때 그 남자의 조건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들보다 잘난 사람. 이게 진짜 사실 현명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저 조건을 따져보는 게 본능적인 거고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민감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무슨 남자들이 남쪽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이거는 뭐 스시녀다 뭐 김치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그러면 지들은 그냥 우리 같은 남자들은 예쁜 여자 이런 거 안 따지나? 사실 따지거든요. 비하 발언을 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아무튼 그 조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냥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의 이 꿀팁을 드리면은,
그 조건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좀 한번 같이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여성분들이 그냥 남자의 조건 따져보는 거 이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삶의 수단인지 삶의 목적인지 이거 하나만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조건이든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조건이든 그 조건만 놓고 봤을 땐 똑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게 조건 좋은 남자니까 한번 만나보자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이 조건이라는 거, 그 사람이 갖춘 이런 것들을 그저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뭔가 서운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본인의 일이 언제나 우선시 될 거고 항상 가족보다 일이 우선시 될 사람일 게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국인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건은 좋아요. 근데 그 조건을 그저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나는 나중에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나는 그냥 나중에 내 와이프가 돈 때문에 나중에 뭐 되게 기죽고 무시받는 거 싫어서.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남자가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남자예요. 알겠죠?